안녕하세요. OKR과 프로젝트의 연결고리 과제 관리의 새로운 판을 짜다를 발표하게 된 프로젝트 관리팀 양주미, 홍예슬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OKR과 과제 관리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OKR 프로세스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OKR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진행에 앞서서 프로젝트 관리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관리팀은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팀입니다. 회사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 프로젝트를 관리해서 정해진 일정과 목표에 맞춰 안정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돕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전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는지, 그 프로젝트에 어떤 부서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슈는 없는지, 오픈 이후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목표만 이루면 된다는 뜻인데요. 정말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걸까요? 과정도 목표만큼 중요하지 않을까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과정이 이상해도 결과가 좋을 때가 있고 반대로 과정은 좋지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이 탄탄하면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와 함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OKR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OKR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OKR은 KPI처럼 목표를 관리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OKR이 KPI와 무엇이 다르냐? OKR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함께 관리한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KPI에서는 매출 100억 달성이라는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OKR에서는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핵심 결과들도 함께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거래액 대비 커머스 비중을 10% 이상 달성하거나 포장 주문 건수를 800건 이상 달성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OKR은 목표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럼 우아한 형제들이 OKR을 언제 도입했는지 살펴볼까요? 22년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 OKR을 도입했습니다. 기대가 참 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막상 시행해보니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 조직이 OKR을 수립했지만 구성원들은 자신의 목표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대로 포기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OKR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선정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게 된 조직이 바로 프로젝트 관리팀입니다. 프로젝트 관리팀은 갑작스럽게 OKR을 확실히 정착시켜보자라는 미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미션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OKR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실패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OKR 헬스 체크 프로세스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리더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구성원들이 진행 상황 충분히 알지 못한 거죠.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구성원들이 OKR 목표를 전혀 몰랐어요. 그 결과 구성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OKR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였죠. 이 점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OKR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를 OKR 목표와 어떻게 연결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는 OKR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성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OKR 관리 프로세스가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프로세스는 각자의 업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고요. 팀 소개에서 들으셨듯이 프로젝트 관리팀은 회사 전반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성과를 관리하는데 이를 과제 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과제 관리랑 OKR을 연결하면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KR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이고 과제 관리의 목표도 우선순위를 통해 조직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하면 조직의 목표와 업무가 더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고민 끝에 우리는 OKR과 과제 관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OKR 관리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홍예슬님이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레슨런을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OKR을 관리하는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프로세스를 도식화했어요. 상단에 보시는 파란색이 프로덕트 조직의 역할이고 하단의 핑크색이 우리 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나타냈고 프로세스와 아레나를 구체화해서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 중에서도 OKR 과제 관리와 목표 관리를 가장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목표 관리는 OKR 달성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했지만 과제 관리는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사기 위해서 OKR 연결성을 잘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주제를 중점으로 관리를 했어요. 첫 번째 OKR의 핵심이자 어떻게 목표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저희 발표가 앞으로 쭉 이어질 텐데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어린 시절들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희 다들 비디오 빌려 보셨죠? 제가 슬쩍 봤는데 여기 OTT 세대보다 비디오 세대가 훨씬 많습니다. 다들 빌려보셨을 걸 생각하고 비디오 처음 빌려보시면 처음에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불법 복제하지 말라고 막 저 경고하잖아요. 저희 발표에도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설명들에는 많은 수치들이 있지만 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데이터고 실제 정보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R 목표 관리 1단계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관리 방안을 처음부터 바꾸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 그대로 적용했고 다만 프로세스에 대한 RNR과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을 주기적으로 공지를 하면서 OKR 수립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역할과 프로세스를 가시화하고 리마인드를 드리는 방법만으로도 데이터 입력이 기존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저희는 이 과정 속에서 현재 3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목표를 정성적으로 설정하는 일이 잦았다는 겁니다. 키리절트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모니터링 기반 마련과 같이 뚜렷한 수치가 아닌 정성적인 목표를 작성하는 것은 OKR 성과를 측정하는데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3개월씩 데이터를 나눠서 보다 보니까 오브젝티브별로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별로 오로지 우리 실만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일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사일로 현상이란 부서 간 소통이 차단되고 각 부서가 업무를 따로따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KR을 설정할 때 팀과의 협업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푸드실과 셀러실에서 각각 플랫폼 개선을 통한 수익성 증가라는 목표를 세운다면 여기선 잘 세운 것 같지만 회사 전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동일한 목표가 2개로 나눠져서 설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집중해야 되는 목표가 분산되게 된다면 OKR 도입 이후에 오히려 조직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OKR 관리 양식을 처음으로 변경하게 되고
프로젝트 관리팀이 운영을 마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OKR 목표 관리 2단계입니다. OKR의 권위자 존 도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OKR이란 조직 전체가 동일한 사안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경영 도구라고 말이죠. 그의 말과 저희가 1단계에서 얻어왔던 레슨런을 바탕으로 이렇게 실별로 설정을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 2단계에서부터는 아래의 표처럼 OKR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문 단위로 OKR을 설정하고 실별로 다운로드를 받는 정렬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거죠. 보시는 예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표현이 작성된 것처럼 오브젝티브를 수익성 증가로 잡았다면 키리저트로 포장주문 활성화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장주문 활성화 행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포장주문 건수를 올리려면 뭔가 포장 메뉴가 눈에 더 잘 보여야 되고 앱 내 전시 방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푸드실에서 해당 키리저트를 가져갈 수 있지만, 셀러실, 즉 업주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도 포장 메뉴를 등록하는데 업주님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를 노력하기 위해 키리저트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실에서 각각 설정했던 목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과제 효과를 더 잘 확인할 수 있었고, 부문 목표와 얼라인이 맞춰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었어요. OKR을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지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됐는데요. 주요 지표는 기존에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최대한 정량적으로 유도하는 장치 중 하나입니다. 키리저트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단위를 가진 데이터만 작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실이 담당하는 지표도 생겼기 때문에 지표 담당자는 따로 지정해서 데이터에 대한 팔로우업과 R&R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분기별 데이터에서 6개월간의 월별 데이터를 모두 한 곳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목표를 수행하는 장기적인 흐름에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과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요. 여러분, OKR 프로세스에서 OKR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바로 OKR을 구성원 전체가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OKR을 바탕으로 우리의 업무의 우선순위를 이해했다면 구성원들이 목표에 더 공감하고 또 팀 내 업무 집중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OKR과 매칭이 되는지 저희는 가시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프로젝트 관리팀에서는 OKR 대시보드라는 양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OKR과 과제 연결고리 1단계입니다. 말씀드렸던 OKR 대시보드 양식을 찬찬히 살펴볼게요. 키리저트별로 과제 수, 과제 완료율을 표시했고, 그중 오브젝티브별로 과제 비율은 우측 상단에 따로 표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우측 하단에도 제가 사진을 캡처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해두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현재 키리저트별로 우리 실이 어떤 과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설정했던 목표값 대비 어떤 키리저트가 노력이 더 필요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이 작업을 실마다 모두 반복하다 보니까 특이점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과제 수가 많거나 과제 완료율이 높다고 해서 목표값에 무조건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과제 수가 적거나 과제 완료율이 낮다고 해서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포장주문 활성화의 경우 우리가 계획했던 6가지의 과제를 모두 수행했지만 목표값의 절반도 이루지 못했어요. 반대로 광고 구자의 경우 우리가 목표했던 과제 중에 절반밖에 하지 못했지만 목표값에는 거의 근사하게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과제 완료 여부가 지표 달성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고,
OKR과 과제 간의 연결고리가 단단해질수록 다음 분기 계획 수립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떤 통찰이었을까요? 만약 포장주문 활성화 키리저트를 그대로 다음 분기에도 이어서 가져간다면 우리가 수행했던 6가지 과제가 왜 결과에 달성하지 못했는지 심층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과제만 추가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의 과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고 구자의 증가의 경우 우리가 반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 2개의 과제 중에 가장 효율적이었던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아예 우리가 남은 과제들을 미완료된 과제들을 생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구성원분들에게 우리가 이미 원했던 달성 수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과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우리는 좀 더 다른 오브젝티브나 다른 키리저트들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지표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다음 분기 계획을 제시해서 명확성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OKR과 과제의 연결고리가 강화될 때마다 회사 목표와도 연계도 강화되고 또 실제의 성과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는 OKR 대시보드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생겨서 2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표를 좀 더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6개월 트래킹 방식도 분기에서 6개월로 변경하게 되었고 트렌드 열이라는 것을 따로 칭송해서 현재 지표가 우상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하향하고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우아한 형제들에서 쓰고 있는 자료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표의 가시화를 통해 1% 내외로 움직이는 지표들이 어느 시점에 가장 큰 변동이 있었는지 또 특정 기간 동안 수치가 변화하는 과정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 관리와 과제 관리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큰 조직의 목표랑 과제를 연동해서 관리한다는 게 저희도 처음이었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한 해 동안 양식을 조금씩 수정을 하고 또 구성원분들의 참여를 꾸준히 독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저희가 3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했던 거는 OKR의 가시화였겠죠. OKR이 우리 팀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동일한 목표로 최대한 일괄되게 유지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년 단위로 설정을 해야지 6개월이나 분기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진짜 최종 OKR 양식과 과제 관리 방안, 목표 관리 방안을 확정하게 돼요. 그동안 우리의 OKR이 실 단위에서 시작이 되고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CTO 부문 단위로 기준이 되고 실과 팀 단위에서는 이 부문 단위를 정렬을 맞춰져 가는 이상적인 OKR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CTO 부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주요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해졌고 목표를 통일함으로써 과제들 간의 디펜더시도 파악하기 조금 더 용이해졌어요. 그리하여 달성하게 된 이제 진짜 최종 버전 OKR 양식 관리 항목들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선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이시죠? 그럴 줄 알고 맨 뒤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열별로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 열에는 오브젝티브와 키리저트가 있습니다. CTO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오브젝티브와 키리저트를 설정하고요. 오브젝티브별로는 5개 이상의 실이 매칭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섹션이죠. 키리저트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지정하는 목표 지표와 그에 대한 설명란인데요.
목표 지표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변경에 대한 히스토리를 기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표 담당자의 경우 전체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하기 때문에 아레나를 분명하기 위해서 지정했습니다. 지표 담당자분들은 OKR 목표 지표와 분기별 회고를 설정해서 월별 지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지표 값의 원인을 분석하고 분기별 회고를 진행하는 것도 이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의 시작점과 분기별 목표값 지정입니다. 저희가 장기적 흐름을 위해서 목표는 1년 단위로 설정한다고 했지만 분기별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값도 추가로 지정을 했어요. 분기마다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목표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수준을 평가할 수도 있었죠. 시작점과 목표점은 당연히 초기에 설정을 했고요. 해당 값들은 OKR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현 수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가지고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든 OKR 대시보드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열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오브젝티브와 키리절트가 있고요. 이거는 앞에 입력했던 값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가운데 데이터 섹션은 지표들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치만 가져왔어요. 설명에 있었던 히스토리나 이런 건 모두 제외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시도했던 트렌드열이라는 것도 여기에 추가하게 됩니다. 현재는 공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트렌드 행에도 지표별로 그래프가 보여서 우리의 현 수준을 알기 쉽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 대비 OKR 달성률입니다. 최종 목표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OKR을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수치화해서 퍼센트로 나타낸 건데요. 제일 잘 달성했다. 100%에 가까울수록 초록색이고 달성하지 못할수록 빨간색, 0%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했습니다. 현재 수준을 신호등과 같이 위험인지 정상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분기별로 헬스 체크도 가능했어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목표가 부문 단위로 범위가 확장되고 과제 관리도 당연히 CTO 부문 단위로 확정하게 됐겠죠. 모든 과제들은 부문 단위로 통일된 오브젝티브와 키리저트에 매칭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저희는 원 OKR, 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세스 아래 과제 관리 방안도 확정하게 됩니다. 오브젝티브별로 어떤 과제가 집중하고 있는지 부문 관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OKR 대시보드 하단에는 주요 과제 리스트를 추가해서 각 부문 관점에서 키리저트별로 주요 과제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OKR 지표에 영향을 주었거나 앞으로 영향을 줄 과제들은 분기별로 회고를 하여서 OKR 회고가 더욱 탄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이러한 체계들 덕분에 팀원들이 목표와 과제 간의 연결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OKR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구성원 모든 분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OKR과 과제를 어떻게 연결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OKR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구성원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양주민 님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초반에 2가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프로세스만 만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구성원들이 이걸 이해해야 되고 공감대가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년 OKR의 시작은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크게 2가지를 준비했어요. 먼저 타운홀에서 OKR이 변화될 거다. 그렇게 미리 설명하면서 기대감을 고조시켰죠. 덕분에 구성원들은 설명회에 참여해야겠다는 의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2번째 설명회에서는 OKR 개념, 목적, 그리고 조직의 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모두 다 참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전 과정을 녹화해 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이해를 바탕으로 OKR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세팅해 놓은 거죠. 두 번째로는 분기별 회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 분기마다 각 실 단위로 1시간씩 회고 시간을 가졌어요. 이 시간은 OKR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회고를 통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확인했고 다음 분기에 이걸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때 부문 내 임원, 실장, 팀장, OKR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각 실의 OKR을 리뷰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이러한 소통 방식을 통해 더 나은 전략을 세우고 OKR이 조직의 목표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서로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연말 타운홀에서는 올 한 해의 OKR 결과도 투명하게 공유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각 조직별 성과가 한눈에 보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23년에는 OKR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무자들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OKR 작성 가이드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OKR 개념뿐만 아니라 OKR을 어떻게 올바르게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노하우를 적어놨어요. 또한 OKR 대시보드와 과제 시트를 활용해서 목표 진행 사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안내도 했고요. 또 이걸로 끝이 아니라 또 모든 구성원이 OKR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OKR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OKR이 우리 조직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었죠. 24년 연말 타운홀에 이어서 24년 CTO 부문 타운홀에서도 또 OKR 설명을 또 가졌습니다. 이번에 목표 설정 방식이 변경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기존에 23년에는 실 단위랑 분기 단위로 진행했다면 24년부터는 부문 단위와 연 단위로 변경됐다는 것을 알리려고요. 사진을 보시면 원 OKR 원 프로젝트라는 글자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때 타운홀 기간이 올림픽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슬로건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OKR의 목표가 부문 단위에 통일되었고 그 목표가 하나로 통일된 만큼 우리가 힘을 내서 더 큰 성과를 달성해 보자는 메시지를 남아놓은 거죠. 과제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변화 과정이 좀 많았어요. 2년 동안. 그래서 한눈에 보이기 위해 저희가 2년 동안의 여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OKR을 확실히 정착시켜 보자는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면 미션 성공한 거지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아직도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과제와 목표 지표를 좀 더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지금은 엑셀로 하고 있지만 지라를 과제로 자동화하면서 OKR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지금의 회고 방식은 맞는지, 회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성과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게 좋을지, 이런 많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25년도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귀중한 자양분이 될 테니까요.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